안녕하세요. 이렇게 지식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정호입니다. 경제학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신가요? 여러 경제 지표들이나 용어, 어려운 개념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렇게 경제학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경제학을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이야기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한국인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매운 음식을 좋아하죠. 이렇게 한국인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식자재인 고추를 바탕으로 해서요. 가장 기초적인 경제 개념인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사진에서 청양고추가 아마 보이실 텐데요. 아마 벌써 입에 침이 잔뜩 고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운맛을 내는데 즐겨 사용되는 청양고추인데요. 그런데 사실 청양고추보다도 훨씬 더 매운맛을 내는 고추들은 많습니다. 일례로요, 부트졸로키아라는 고추는 우리 청양고추보다도 무려 100배나 더 매운맛을 내서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바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매운맛을 내는 우리 고추, 이것들이 원산지는 멕시코와 안데스 고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멕시코와 안데스 고원에 있는 고추가요, 서유럽에 전파가 된 뒤에 다시 이것이 아시아로 전파가 됐는데요. 이렇게 아시아에 소개된 고추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은 언제일까요? 생각보다 기간이 멀지 않습니다. 바로 조선 후기에 해당되는 18세기부터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고추를 애용해서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식자재에 비해서 이렇게 역사가 짧은 고추, 이 고추가 이렇게 급속도로 퍼져서 우리 민족들의 가장 애용하는 식자재가 된 배경, 그 속에는 경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옆에 수요라는 단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 수요라는 단어에서요, 우리는 수요의 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 두 가지 개념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추의 사용 증가는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먼저 이해하면서 아마 쉽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겨 사용하는 경제 용어 중에서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양이라는 단어 하나로 들어갔지만 이 두 개의 차이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먼저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물건의 가격이 변화함으로써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변화하였을 때 바로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이와 반면에요, 수요의 변화는요, 가격 이외에 물건을 사고자 하는 어떤 요인이 발생했었을 때, 그러한 요인이 변화됐었을 때 이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가격 말고 어떤 요인들이 우리의 물건 사고자 하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소득이라든가 그 제품에 대한 기호, 아니면 다른 연관제에 대한 가격 등이 바로 수요의 변화를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고추의 우리의 사용 증대 역시도 이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추에 대한 얘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우리 역사에 고추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된 상황부터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에 고추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바로 지복유설, 이수광이 작성한 글이죠. 이 지복유설에 나오는데요. 사실 이 지복유설에 나온 우리나라의 고추와 일본의 대화본초에 나오는 고추에 대한 설화가 서로 좀 다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자신들이 고추를 전달해 줬다라는 얘기가 대화본초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고추를 받았는지 아니면 일본으로부터 전례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경로로든 외국에 들어왔던 이 고추가 도대체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식자재로 발돋움했느냐가 중요한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경제적인 개념은 바로 수요의 변화입니다. 먼저 고추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는요, 고추와 연관된 재화를 먼저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아마 연관재라고 하면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연관재로는 대체재와 보완재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연관재 중에서 대체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재라고 하면요,
특정 목적을 누리는 데 있어서 대신해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들을 우리가 대체재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체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핫도그와 햄버거를 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갑자기 배가 출출했었을 때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하나를 먹으러 갔는데 햄버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면 당연히 뭘 대신 사실 수 있을까요? 아마 햄버거와 비슷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핫도그에 눈을 돌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처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신 소비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체재인데요. 이런 대체재는 한 가격이 올랐을 때 당연히 다른 물건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어떤 물건의 수요가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런 대체재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보완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보완재라고 하면요, 아마 잉크와 잉크젯 프린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잉크와 잉크젯 프린트 모두를 사용해야겠죠. 따라서 보완재라는 것은 내 만족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함께 소비해야 될 재화들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잉크 가격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잉크젯 프린터의 수요 역시 증가할 수 있겠죠. 자, 바로 고추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핫도그와 햄버거의 관계, 또한 잉크젯 프린터와 잉크의 관계처럼 고추의 수요를 늘리는 요인에는 이렇게 고추와 연관된 여러 재화의 변화가 크게 한몫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고추의 보완재는 바로 쌀이죠. 우리 식탁 위에 있는 고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연히 무엇과 같이 먹으려고 하죠? 쌀과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식으로 하는 쌀, 이 쌀의 보급이 좀 더 보편화되고 많이 되면서 우리는 이 쌀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이 많이 필요하고 다양한 식자재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요, 쌀의 보급이 급속도로 늘 수밖에 없었던 여러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항법의 도입입니다. 여러분, 이항법 그러면 이제 모내기라고 더 기억을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이항법의 도입은 쌀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식탁에 바로 주식으로서 쌀밥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밋밋한 밥만 먹는 것보다는 당연히 맛깔스러운 여러 가지 식자재를 사용한 반찬들과 함께 먹고 싶을 텐데요. 바로 이 과정에서 쌀의 보급의 증가는 쌀의 보완재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추에 주목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대동법을 들 수 있습니다. 아마 학창 시절에서 대동법 한 번씩 배워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대동법은 그 전까지 포나 자신의 노역이나 이런 것들로 세금을 냈던 것을 이제 쌀로만 세금을 대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 조세제도가 바로 대동법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세금을 모두 쌀로 걷다 보니까 당연히 쌀의 생산량이 또한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됐겠죠. 이처럼 조세제도가 쌀을 중심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쌀의 생산량은 더욱더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 쌀의 보완제에 해당되는 고추 또한 많은 곳에서 생산량이 더욱 늘고 수요도 이와 함께 증가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금 사용의 증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금을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식탁에서 소금을 통해서 여러 식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되거나 부족해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런 과정에서요, 당연히 소금 이외에 추가적인 식자재에 대한 사회적인 니즈가 형성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고추를 즐겨 찾게 만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추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추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일까요? 앞서서 제가 수요의 변화 요인 중에는 바로 소득의 증대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밖에 여러 사회적인 변화 또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추는 앞서 말씀드렸던 쌀과의 연관제의 변화 속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요인으로는 바로 소비자의 취향의 변화를 또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 후기에는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혼상제라고 하죠. 제사를 드리고 예를 갖추는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사상에 여러 차례 음식을 올려놓고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야 될 때 가장 즐겨 사용해야 될 또 식자재가 당연히 뭘까요? 당연히 고추입니다. 이처럼 고추라는 것은요, 우리 조선 후기의 문화의 변화인 관홍상제라는 풍습이 많은 국민들에게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고추 사용이 함께 증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고추 사용이 증대됐던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인구 변화를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요, 무려 100만 명의 인구가 감소할 정도로 인구는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들어서는 인구가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18세기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당연히 여러 식자재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추를 애용하게 됩니다. 이 역시 또한 고추의 수요 증가 요인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식탁을 고추가 점령했던 요인이 이처럼 조선 후기에 일련의 사회적, 문화적 그런 변화들로 인해서 고추의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요, 그 어느 민족 못지않게 매운 음식을 즐겨 먹고 있는데요. 한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우리 국민 한 사람당 하루에 5.1g의 고추를 먹고 있고, 연간 무려 2에서 4kg에 가까운 고추를 즐겨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고추 없이는 못 사는 민족이 되었던 것인데요. 자,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식탁에 이렇게 고추가 장악하게 됐던 가장 큰 배경은 경제적 요인이었다는 사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전개되고 있는 많은 요인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시각으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유효하고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만들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